2024년 7월 11일 MIN 뉴스입니다. 부산 해운대는 여름철 해수욕장으로 유명한 곳이지만 초고층 마천루가 질비하게 들어서면서 천지개벽을 했다는 평가를 받는 도시다. 부산의 강남이라고 불릴 정도로 부자들이 모여 살며 보수 세력이 철옹성을 쌓은 지역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부산 해운대갑에서 3선에 성공한 하태경 의원은 험지에 출마하겠다며 서울 중성동을에 출사표를 던졌지만 이해훈 전 의원과 경선에서 패배했다. 하태경 의원이 21대 대표발의 법률안은 58개이며 가결 3건, 대안 반영 폐기 6건, 임기만료 폐기 47건, 철회 1건, 폐기 1건 등이다. 국민의힘에서 이른바 험지 출마 1호로 퍼스트 펭귄을 자처했던 하태경 의원의 정치적 도전에 대한 평가를 엇갈린다. 2020년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부산시 해운대갑 하태경 의원이 제시한 선거 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개발한 오곡밸리 혁신 선거 공약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봤다. 사회문화 공약 92.6% vs 경제과학기술 공약 0.0%,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의 자료에 따르면 21대에 당선된 하 의원은 27개 공약을 제시했다. 대부분의 국회의원이 최소 40개에서 150개까지 공약을 제시하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공약이 적은 것은 보수 유권자가 공약보다는 정당에 관심을 갖기 때문일 것으로 추정된다. 공약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과학기술로 구성됐으며 사회 공약이 전체의 51.8%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문화 공약 40.7%, 정치 공약 7.4%이며 미래 먹거리인 경제과학기술 공약은 한 개도 없다. 요소별 주요 공약은 다음과 같다. 정치 공약은 법 개정을 통한 해운대 빌딩풍 예방 프로젝트, 습관적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윤창호법 투발이 등 2개다. 사회 공약은 학교 수업만으로 해운대에서 하버드까지 제2장산터널 건설 계획 수립 및 추진, 장산역에서 송정, 기장까지 지하철 2호선 연장 추진, 수영만 요트 경기장 인근 도로 확장 추진, 백스코 요금소부터 광안대교 연결도로 조속한 추진, 부울고속도로에서 좌동 진출램프 신설 및 대철램프, 1차선 추가 확보 추진, 신해운대역 연결 셔틀버스 도입, 미포부터 청사포 친수공간 추진, 온천길 전선 지중화 사업, 중동 공영주차장 확보 추진, 송정 해수욕장 진입도로 개설, 죽도공원 주차장 확보로 주차난 해소, 대천공원, 동백섬, 버스 정류장 등 와이파이 설치, 강안대교 접속도로 조속한 완공 추진 등 14개다. 문화 공약은 우동 복합문화센터 건립 추진, 좌동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 롤드컵 유치로 e스포츠 활성화, 게임 문화용 복합센터 건립, 세계 3쿠션 대회 해운대 유치, 아시아 마술 챔피언십 2020 및 국제 매직 페스티벌, 우주항공 방위 분야 스타트업 인큐베이터 박람회 유치 해운대 국제회의복합지구 지정 추진, 한국어로 된 국제표준 교육과정 해운대 도입, 주입식 교육 대신 토론식 교육 확대 해운대 글로벌 교육 특구 추진 등 11개다. 경제 공약과 과학기술 공약은 하나도 없다. 지역의 경제 발전과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공약이 없다는 것은 지역 발전에 대한 구체적인 의지가 없다는 징표다. 글로벌 교육 특구와 국제회의복합지구 지정은 황당한 공약. 하태경 의원의 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개발한 갑옷, 즉 달성 가능성, 적절성, 측정 가능성, 운영성, 합리성 등 5가지의 지표를 적용해 평가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 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달성 가능성의 측면에서 본다면 낙제점을 벗어난 중 점수를 받았다. 롤드컵 유치로 e스포츠 활성화는 매우 의미가 있는 공약이다. 인터넷 게임 중 리그 오브 레전드가 최대 규모의 e스포츠 시장을 갖고 있는 만큼 동시 접속 시청자 수와 시청 시간 부분에서 e스포츠 역사상 최고의 기록을 보유하고 있다. 매해 치러지는 대회마다 신기록을 새롭게 경신 중인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e스포츠 대회다. 롤은 e스포츠에서 끝판왕급의 권위와 위상을 지닌 대회이자 전 세계 모든 리그 오브 레전드 프로게이머들의 꿈의 무대다. 실제 우리나라의 게임 업체와 프로게이머들이 이 분야에서 많은 기여와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달성 가능성은 약간 높다.
문제는 이 대회를 개최하고 나서 e스포츠를 어떻게 활성화시키고 그것이 부산의 중요한 산업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는 점이다. 일회성 이벤트로 끝나고 말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 아쉽다. 하태경 의원 본인도 지역구를 떠나를 뿐 아니라 국회 입성에도 실패했기 때문이다. 적절성은 공약이 부산시와 해운대구의 다양한 여건에 적합한지를 평가하는 지표다. 우주항공 분야의 스타트업 인큐베이터 박람회를 개최할 수 있다. 하지만 행사를 개최해도 전남 고흥, 경남과 대전 등이 관련 인프라를 갖추고 이미 중앙정부로부터 우주산업 클러스터로 지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부산이 우주산업으로 지역 경제에 도움을 받을 기반은 거의 전무하다. 측정 가능성은 공약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며 하루 분석됐다. 주입식 교육 대신 토론식 교육 확대는 해운대의 초중고등학교에서 지금은 토론 수업을 얼마나 하고 있는데 공약을 통해 얼마로 늘리겠다는 등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없다. 우리나라 전체 공교육에서 주입식 수업을 몇 %나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분류 기준이나 현재 상황에 대한 분석이 없다. 그냥 교육열이 높은 학부모 표를 의식해서 토론식 수업을 확대한다는 공약을 내걸은 것인지 학령 인구 감소로 학급당 학생 숫자가 줄어드니 저절로 토론식 수업이 확대될 것이라는 생각으로 한 것인지 의문이다. 중요한 판단 기준 중 하나인 운영성은 행정조직과 공무원이 공약을 실천할 역량과 조직체계를 구축, 운영했는지 평가하는 지표다. 2023년 7월 교육국제화 특구로 지정되었지만 교육과정 혁신이나 해외 인재 유치가 공약의 목표로 현재의 교육청 및 지자체 역량으로 운영이 불가능한 공약이다. 아이비를 해운대에 도입은 아이비 교육 시범학교로 부산 지역 초등학교 4개, 중등 2곳 중 초등학교 1개가 포함되었다. 하지만 학교 및 교사의 운영 능력 미흡으로 의미 있는 성과를 내거나 확산이 되는 것은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해운대 국제회의 복합지구 지정 추진은 마이스 산업을 활성화하겠다는 것인데 회의시설이나 통역, 관광, 쇼핑, 음식 등 관련 산업을 위한 인프라가 충분히 확보돼야 활성화가 가능하다. 과연 그런 인프라가 있는지 아니면 그런 인프라를 통해 구체적으로 국제회의 복합지구가 가능하도록 어떤 준비를 하는지 의문이다.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한 아세안 정상회의를 계기로 아세안 10개국의 유명 셰프들을 초청해 아세안 푸드 스트리트를 운영해 13일 행사 기간 동안 약 5만 명이 방문했다. 이때 왔던 각국의 유명 셰프들은 직접 식당 개업으로 이어지지 않고 행사만 마치고 모두 본국으로 돌아가 버렸다. 합리성은 공약이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주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다. 예를 들어 법 개정을 통한 해운대 빌딩풍 예방은 2020년 국회에서 하태경 의원이 대표 발의를 한 후 폐기되다 2023년 8월 다시 발의를 했지만 허사였다. 특히 현재 법안 내용은 통과가 되어도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다. 2021년 9월 해운대구 의회에서 관련 조례가 제정되었다. 그런데 국회의원의 공약인데 구의회 조례 제정으로 달성되었다고 할 수 있을지도 회의가 든다. 제2의 윤창호법을 통해 해운대에 오는 관광객들 중 상습 음주운전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한 법은 발의되었지만 대안이 제시되어 이미 폐기가 된 상태다. 종합적으로 하태경 의원 선거 공약은 5개 영역 중 달성 가능성을 제외하면 모두 하루 평가를 받았다. 그나마 국민의힘에서 가장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는 정치인인데 평가 결과가 좋지 못했다. 지역 기반이 튼튼한 국회의원은 공약 개발을 게을리한다는 속설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한 사례다. 오곡밸리 혁신 선거 공약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 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오지는 오곡밸리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